계속 손실을 보고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전략이 나빠서 잃는 게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시장의 반대 방향에서 계속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굳이 매수를 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때 굳이 매도를 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방향만 잘 잡아도 수익의 9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마켓 스트럭처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시장의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 왜 문제의 90%를 해결하는지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 바로 그걸 다룰 겁니다. 여러분에게 디렉셔널 바이어스를 꾸준히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은 왜 대부분 구조를 잘못 파악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스를 결정할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입니다. 마지막은 마켓 스트럭처를 자동화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고 뇌동매매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세요. 유로 달러 15분 봉 차트입니다. 이 가격 움직임 하나만 봐도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예를 들어 차트를 축소해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저점과 고점, 로어로, 그리고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되죠. 하이어 하이. 다시 로어로의 로어 하이가 나오면 이제 이 저점이 깨지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의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차트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왼쪽의 모든 걸 무시하고 여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락세였다가 이제 상승세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하나의 스트럭처 렉으로 보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상승 전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였다가 바뀌면 다시 하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폴백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이게 바로 마켓 스트럭처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누구나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마켓 스트럭처 영상을 수없이 만들었고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켓 스트럭처를 잊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죠. 맞나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께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고 고점에서 나오고 싶죠. 그렇죠? 실전에서는 아주 매우 간단하죠. 맞나요?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고점에서 팔고 싶고 저점에서 시장을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봐도 예를 들어 이게 여러분의 실제 구조이고 이게 인터널 스트럭처라면 익스터널 싱 포인트에 집중해야겠죠? 가격 움직임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건 다 이론이에요. 제가 계속 보는 문제는 정보를 얻고 나서 이런 차트를 마주하면 전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점과 저점을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도대체 뭐가 진짜 고점과 저점인지 말이죠. 핵심은 여러분이 마켓 스트럭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켓 스트럭처를 압니다. 브레이크가 뭔지도 아시죠? 여러분은 고점이 뚫리면 브레이크라는 걸 압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도 알죠? 논리적으로 가격이 볼리시에서 베리시로 변하면 그게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걸 다 압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언제 일어나는지,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알죠. 문제는 그게 올바른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해요. 여러분은 모르죠. 올바른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를 표시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게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인가? 이게 고점이 아니면 어쩌죠? 저 고점인가? 아니면 여기 이 고점인가? 이게 고점이면 어쩌죠? 왜냐하면 그중 어느 것이든 브레이크나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일관성과 정확성의 차이는 매번 시장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 관건은 어느 고점과 저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이고 일단 그걸 해결하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랬죠. 저는 마켓 스트럭처를 마스터하려 오랫동안 했었고 정말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마켓 스트럭처만이 저를 수익 내는 트레이더로 만들어줄 거라 확신했거든요. 이게 일관된 바이어스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니까요. 이게 없으면 감조차 잡기 힘들죠. 어느 방향으로 거래해야 할지 말입니다. 무작위적인 개념들은 잔뜩 있지만 방향을 잡아줄 뼈대가 없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진짜 고점이고 무엇이 진짜 저점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길을 잃었죠. 그게 바로 제 문제였습니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 저점에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이건 하나의 프라이스 렉일 뿐입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일주일간의 프라이스 액션이라 치고 주말이 되면 저는 우리가 볼릿이라는 결론을 내리곤 했죠.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었고요. 같은 프라이스 액션 혹은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도 실제로는 베어리시하다고 판단하죠.
문제는 디렉셔널 바이어스를 잡는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결국 도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매일 장을 대할 때마다 그저 본인의 방향이 맞기만을 바랄 뿐이니까요. 기반이 완전히 불안정하고 방향을 짐작만으로 정한다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동성, 오더 블록, 베어 밸류 갭 같은 개념들이나 볼륨 프로파일 같은 걸 다 알아도 말이죠. 하지만 방향을 일관되게 맞출 수 있는 검증된 반복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그 모든 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불리시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볼 때 익스터널 레인지 매니플레이션 후의 최고의 페어 밸류 갭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오더플로우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성보다 앞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불리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이런 프라이스 액션이 나온다고 칩시다. 가격이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정말이지. 이런 상황 말입니다. 또 한들은 이걸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우린 불리시해. 하고요. 어쩌면 그건 유인책일 수도 있고 여기서 롱을 잡으려다 하는 상황 같은 거겠죠. 그러다 시장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린 불리시였는데 여기 있는 이 스윙 로우를 깨버렸네요. 어쩌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우린 여기 스윙 로우를 깼고 여기 아주 괜찮은 페어 밸류값이 있네요. 여기가 바로 그 레벨일지도 모르죠. 만약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들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켓 스트럭처에서 진짜로 작동하는 게 뭔지 찾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간에 걸쳐서 말이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죠? 피버넥시 린네이스먼트에서 특정 퍼센트의 풀백도 써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이 풀백인지 일관되게 알려줄 수 있는 반복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찾는 거니까요. 수년간의 데이터로 이 모든 걸 전부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국 대부분 잘 작동했지만 딱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좋더군요. 그래서 그 방식을 이너 서켈 멤버들에게 가르쳤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고 트레이더들을 변화시켰죠. 하지만 제가 쓰는 정확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업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의심했죠. 야, 나도 구조 규칙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누가 좀 봐줄래? 혹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묻더군요. 그들은 말하길 규칙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가 하이인가요? 저기가 하이인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이런 질문들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칙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틀리고 있었죠. 여전히 시장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모든 트레이더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규칙을 적용해서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낸 트레이더들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다른 요소가 끼어듭니다. 바로 휴먼 에러죠. 단순한 휴먼 에러요. 이제 다시 프라이스 액션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가졌던 혹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규칙으로요. 저는 여전히 그 규칙을 사용합니다. 가끔 너무 확대해서 보면 현재의 프라이스 액션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큰 범위의 횡보장에 갇히기도 하죠. 그렇죠? 이건 M15의 아주 큰 횡보 구간입니다. 가격이 항상 이런 식은 아니죠. 많은 경우 이런 식의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격이 그저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이 오면 여기를 보세요. 이건 그냥 순수한 횡보장입니다. 더 높은 타임프레임으로 가보면 달러는 정말 미친듯이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 어렵죠. 매일같이 차트를 열고 과거 프라이스 액션을 일일이 훑으며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말이죠. 저 자신도 솔직히 거래를 놓치거나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해서 원칙을 놓쳐 돈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가 생기니까요. 일일이 시간을 들여 측정해야 하죠. 고점인지 저점인지 확인하는 제 원칙을 말입니다. 이 프라이스 액션을 예로 들어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윙 구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엔 이렇게 보며 하락을 예상하곤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확대해서 들여다보겠죠. 그러고나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 고점까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새로운 구조로 잡고 가격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겠죠. 이제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제는 하락장이라고 하겠죠. 이 저점이 깨졌고 여기 아래 저점까지 깨졌으니까요. 이 저점마저 나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계실 겁니다. 하락장으로 보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좋아요. 이제 계속 베어리시한 관점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분리시로 전환된 거 아닐까 하고요.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니까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 다시 많은 트레이더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이건 베어리시한 가격 움직임이야. 아니면 누군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오랜 기간 검증되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제 규칙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구조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화하면 됩니다. 규칙만 적용하면 되죠. 꼭 제 인디케이터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추측을 배제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휴먼 에러를 없애고 버튼 하나로. 매매 세션 때 일일이 분석할 필요 없이 비아스를 잡고 싶었죠. 저도 꽤 오랫동안 직접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제 이너 서클 학생들이 이걸 보고는 저희도 써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공개했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팀원 중 한 명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이걸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마켓 구조를 배운 분들이 많으니까요. 마켓 스트럭처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비싼 이너 서클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런 지표가 큰 도움이 될 분들을 위해서죠. 그래서 저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알려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H4는 베리시죠? 원하시면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주간 차트는 베리시입니다. 이건 좀 다른 디렉셔널 바이어스입니다. 마켓 스트럭처와는 별개의 것이죠. 이 기능에 포함된 다른 항목인데 잠시 마켓 스트럭처만 살펴볼까요? H4는 베리시지만 M15는 볼리시죠. 전 M15를 주요 바이어스로 활용합니다.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를 알려주고 여기가 바로 체인지 오브 캐릭터입니다.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스트럭처도 확인할 수 있죠? 인터넷 로어 하이, 인터넷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까지요. 인터넷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인터넷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모델을 통해 여기서 쇼를 잡았는데 이게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거든요. 여기가 싱 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로어 루라는 것도 알고요. 여기가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긴 체인지 오브 캐릭터였고요. 그럼 우린 베리시였던 거죠. 맞죠? 여기 아주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죠. 저와 멤버들은 여기서 아주 좋은 트레이드를 잡았어요. 3월 18일에 말이죠. 이 인디케이터가 없었다면 절대 못 잡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결국 볼리시로 전환됐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우린 원래 볼리시였다가 베리시로 전환됐거든요. 여기 체인지 오브 캐릭터 보이시죠? 저점을 깨고 하이어 하이를 만들지만 결국 그 고점은 휩소 위로 끝납니다. 꼬리만 달고 몸통으로 못 넘었으니 체인지 오브 캐릭터는 없는 셈이죠. 보시다시피 이 꼬리 이후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우린 여기서 정말 좋은 숏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숏 관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19일 목요일에도 아침부터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매매해야 할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지 몰라도 전 이게 볼리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죠. 바로 가격 상승이죠. 맞습니까?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가격 상승을 예상했고 거기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머니플레이션이다. 여기가 바로 이니시에이션이다. 그러니 여기가 명확한 디맨드 구간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매매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디맨드 영역입니다. 물론 이건 더 높은 타임프레임의 스윙 포지션 관점이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 구간입니다. 우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표만으로도 여기가 목표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구조를 분석할 때 쓰는 규칙대로 코딩되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타임프레임도 표시됩니다.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작동하죠. 지금은 5분 타임프레임을 보고 있습니다. 5분 타임프레임을 그대로 보여주죠. 1분 타임프레임으로도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1분봉이 베리시로 전환된 걸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저처럼 1분봉으로 당일 매매하는 사람에게 1분봉은 노이즈가 심해서 자칫하면 완전히 휩쓸리기 십상이죠. 1분봉 구조를 잘못 읽으면 방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진입할 타이밍이 아닌데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정작 진입할 타이밍인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버튼 하나로 방향성을 잡아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지표를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시장 구조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결과도 엉망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탄탄한 기반, 즉 마켓 스트럭처가 필수입니다. 그 기반은 재현 가능하고 수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